자, 이낙연이가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을 건의한 거. 자,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한테 4년 동안 겪어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문재인이 문재앙이라는 거,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한다는 거, 중국 폐렴 방역으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 중산층도 지금 힘들다라는 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힘들다라는 거, 전 국민 5천만 명이 문재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 5년 전, 6년 전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계실 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문재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은 계속해서 지금 레임덕입니다. 인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2021년 문재인은 아마 지옥 같은 1년을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계속 잘 오지도 않았지만 최근에는 급기야 문재인이가 백신 확보를 못하고 이 백신과 관련해서 무능함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우파든 좌파든 중국 폐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백신을 맞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강합니다. 자, 좌파들도 아무리 미국을 미워하고 반미 선동을 해도 미국에서 가져오는 모더나 백신 맞을래? 아니면 중국 백신 맞을래? 하고 해보세요. 대한민국 좌빨들도 미국의 모더나 백신 맞는다고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중국 백신 좌파들도 믿지 않아요. 그 정도로 좌파들도 백신 맞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백신을 확보 못해서 5천만 국민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때문에 이거 중국 폐렴 걸려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문재인에게 생존에 있어서 5천만 국민이 문재인을 아주 저주하는 그런 단계가 온 거죠. 뭐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싸우고 그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백신은 5천만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자기 개인이 사냐 죽느냐에 밀접한 거기 때문에 좌파 우파 상관없이 문재인은 결정적으로 잘못을 했다. 아주 죽일 놈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평가를 하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천사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고 민심에서도 보면 늘 문재인하고 비교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훨씬 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때 메르스 잘못한다고 내가 그랬었는데 지금 지나고 와보니까 박 대통령 메르스 대책 너무너무 훌륭했다. 문재인이 지금 중국 폐렴 하는 거 보면 이거 형편없다. 이건 내가 해도 문재인보다 더 잘하겠다라는 댓글들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기죠. 뭐든지 위기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지금 뭐 뇌동맥이 파열돼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리고 건강해도 지금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니 많이 중국 공산당이 사니 많이 하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북한의 김정은은 작년 2020년 1월 1일에도 신년사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1년 1월 1일에도 김정은은 신년사 발표를 못했어요. 이거는 김정은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은 산소 호흡기만 뜨고 병실에 누워있는 그 정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비빌 언덕도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날 분명히 재선될 거고요. 그러면은 문재인이는 그냥 올 1월 6일 이후부터는 죽음의 계곡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살아나야겠죠. 이낙연이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로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는 살아야겠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외침으로 인해서 우파 쪽으로부터 저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좀 감옥에 있는 박 대통령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받겠죠. 100번 매질을 할 이낙연이지만은 박 대통령님은 사면을 시켜준다면 이낙연이 100대가 아니라 한 50대만 때려야겠지. 이 정도로 그래도 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제 그런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이득이 있고, 두 번째는 야당을 분열시키는 짓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 반문연대,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좌파 쪽에서 진중권, 서민, 이런 사람들, 원래는 좌파였는데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 좌파 쪽에서도 많아졌습니다.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반문 연대하면은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놈 저놈 막 섞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반문 연대로 뭉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승산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야당을 분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을 시키냐 마냐 이 얘기가 나오면 이명박 지지하는 자들은 없으니까 이명박이는 지금 이거 들러리로 끼는 거고요. 그냥 넣는 겁니다. 이명박은 아무 영향가 없어요.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 사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국가를 재앙적 수준으로 파괴시키는 가운데서도 이명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했다라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도. 그러니까 이 사면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파가 어떻게 되냐? 사면을 찬성하는 우파가 생깁니다. 아, 사면해줘. 근데 또 어떤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아, 사면을 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죄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조건 청와대로 복귀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태극기를 든 사람 중에 사면 찬성 우파당, 복귀 찬성 우파당 갈라지죠. 그리고 또 우파라고 하면서, 야당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사면조차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석방되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석방은 안 돼, 복귀로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갈라지겠습니까?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한다는 사람인데 4갈래 5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 찬성. 아니야, 왜 석방이야? 석방은 죄도 없는데 복귀해야지. 석방이란 말 쓰지도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요. 거기다가 김종인 당, 얘네들은 민주당 이중대당이고 탄핵당인데 얘네들도 기존의 우파 표를 얻어먹고 있죠. 쪼개니라고. 우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바글바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요청을 안 하면은 태극기 든 사람하고 그냥 김종인 당하고 딱 그거죠. 김종인 당으로 반문 연대가 형성돼서 김종인 당의 이거 당이 세력이 넓어지는 거죠. 자, 요즘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모집을 한다니까 김종인 당에는 후보들이 그냥 발길이 끊이지를 않는다 그러죠. 문전성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민주당은 안 가고. 그러니까 김종인 당만 있으면, 반문 연대만 하면 김종인 당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을 얘기해서 우파가 결집되지 못하도록 이 당 저 당 나오게 만드는 거죠. 안철수야 원래 존재감이 없는 애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니까 안철수가 뭐라고 떠든든 그거는 변수가 되지가 않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뉴라이트 계열이죠. 김무성하고도 친하고 유승민하고도 친하고 또 홍준표하고도 친하고 황교안하고도 친하고 이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이분 김영삼 계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명박 계열. 기독사랑 실천당을 거기 당원이라고도 하시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래도 목회자님이시니까 목회자의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감옥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을, 사면을 외쳐주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좋은지는 어떻게 되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님 사주로 오시겠죠. 그럼 조은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불법 탄핵을 4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다고 자기 그것을 굉장한 명분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옆에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라고 진을 칠 가능성이 있고 장막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하나의 울타리로 가둬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면돼서 나오시더라도 조은진을 곁에 두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조은진은 자 불법 탄핵이라고 했죠. 불법 탄핵이고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도 그러면 불법인 거예요. 자, 탄핵이 불법이니까 그 탄핵의 결과로 세워진 2017년 5월 9일 대선도 불법인 거예요. 그러한 선거에 참여하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법 선거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는 조원진이가 불법 탄핵을 외쳤는데 왜 적군하고 같이 경쟁을 겨루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6.13 지방선거 2018년도 분명히 제가 6월 10일 날 바코드를 써야 된다고 공직선거법 그 위원회 151조 6항에 적혀 있는데 그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로 있는 거는 이거 불법 부정투표 용지니까 이 불법 투표지를 가지고 6.13 지방선거 보이콧하고 불법 선거 투쟁하자라고 제가 조은진 바로 앞에서 30cm 앞에 두고 제가 직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은진이 그거 듣지 않았어요. 그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거 질의도 안 했어요. 불법 선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다라고 조은진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3일 부정선거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지만 4.15 부정선거하고 미국 선거 부정선거는 이거 분명히 중국 공산당이 연결됐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부정선거라고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반중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확실히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나쁜 짓 했다는 것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선거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거기다가 조원진은 5.18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과거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5.18 정신은 쓰레기다 라고 그것을 번복한 말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불법 탄핵을 4년 동안 외쳐온 조은진의 공적은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 4.15 부정선거 문제, 이 4.15 부정선거를 획책한 이 국난범들,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데는 조은진이가 껴서는 안 된다. 4.15 부정선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15를 합법선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은진은 문재인과 같은 수작에 걸려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 탄핵 4년 동안 한 것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다른 감옥에 가둬두는 거다. 저는 조은진 대표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어저께 그저께 이낙연이가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로 오셔야 된다. 사면이 됐든 석방이 됐든 복귀가 됐든 일단 자택으로 가셔서 감옥 생활이 아니라 사저에서 그래도 육신이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로 1단계에 진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찬성한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한 것은 민주당을 살리고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